옥시토신 이야기. 일부에 옥시토신은 뭘까? 만약에 세상에 묘약이 존재해, 이 약만 먹으면 사람이 갑자기 착해지고 상대방의 부정적인 부분보다 더 긍정적인 면을 보며 혹시 상대가 실수하더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용서하며 관대하게 군다면 어떨까? 심지어 이 약을 먹으면 비만과 당뇨, 심혈관, 그리고 암도 예방하며 만성 통증과 수면장애, 불안증과 우울증과 염증성 장질환까지 모두 치료한다면 어떨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표정에서 감정을 읽어내기 어려워하는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청소년이 앞 사람의 표정을 읽기 시작한다면 어떨까? 과연 이런 기적의 이야기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이 묘약을 알아보시겠습니까? 이 묘약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시상하부 내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기적같은 묘약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로제토 마을의 비밀. 로제토 마을 일장에 1882년 이탈리아 포자 지역의 로제토 마을에서는 11명의 로제토 주민이 이탈리아를 떠나서 뉴욕으로 향하는 전기선을 탔다. 이들 중에 8명은 부푼 꿈을 안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펜실베니아주 벵골 지역에서 정착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도착한 곳은 앞서 웰즈에서 건너온 이민자와 독일 출신 이민자의 텃세가 심했다. 집단적인 텃세를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 중에 4명은 미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고, 그 중에 1명은 표를 타고 다시 이탈리아로 로제토로 돌아갔다. 로제토로 들어간 1명은 마을 사람들의 환대를 받았다. 아마 그 파란만장했던 이민 무용담에 마을 사람들이 큰 흥미를 느꼈던 것 같다. 그가 전한 지구 반대편 미국 이야기는 입에서 입을 타고 마을 전체에 퍼졌고, 이 이야기는 신화가 되어서 로제토 마을에 살던 선박한 사람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심어주었다. 급기 유럽에서의 퍽퍽한 삶을 벗어나 모든 게 넉넉한 신세계를 꿈꾸었던 로제토 사람 중에 미국으로 건너가는 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1894년에 로제토 마을 사람 중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지원하고 미국 여권을 발급받은 이들이 1200명에 달할 정도로 거의 마을 전체가 통째로 미국 이민길에 올랐다.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 도착한 이들은 앞서 정착한 다른 민족주의의 텃세를 피해 벵골 옆에 자신들만의 마을을 세웠는데, 과형을 기획하려는 마음에서 이 마을 이름을 로제토라고 이름 지었다. 그리고 로제토는 미국 정부에서 인가한 첫 번째 이탈리아 이민자들의 자치마을이 되었다. 로제토 마을 심장 질환 의사에 관심을 갖다. 어찌 보면 평범하기를 때없는 이민자 마을의 정책 사례는 1960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며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로제토 마을 이야기가 4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각기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면서 마을에 수많은 의사와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이 모여들었고 마을 주민에 관한 각종 연구가 진행되었다. 전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혈액 분석과 심전도, 설문지, 심층 인터뷰 결과를 대효과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주목을 받았다. 이유는 사실 로제토 마을이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팝콘과 울프라는 두 의사의 만남에서 시작이 되었다. 오클라호마 병원의 내과 의사였던 울프와 또 휴가차 우연히 이 지역을 방문했던 17년간 지역 의사로 봉사했던 팝콘 박사의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전해 듣는다. 로제토 주민들은 벵골 주민보다도 65세 이전의 심장병으로 죽는 비율이 훨씬 낮죠. 웃기지? 않아요? 웃기지 않아요? 두 지역이 아주 가까운데 기대 수명은 크게 동떨어져 있으니까요. 사실 누군가에게는 그래요, 흥미롭네요 하고 꾸미를 수 있을 법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울프 박사는 이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껴서 직접 연구비를 마련한 뒤에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일단 팝콘 박사의 말이 맞는지 면밀하게 조사했다. 지역 사망 자료를 수집해서 1955에서 61년 사이에서 로제토 마을에서 사망한 주민의 숫자와 함께 상수도 시스템이나 의료 시스템이 동일한 옆마을 벵골 주민들의 사망 원인을 분석했다. 실제로 그는 해당 기간 로제토 마을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죽은 주민의 마을 사망률이 벵골 주민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를 넘어서 전 전역 사망률의 반도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훨씬 놀라운 것은 로제트 주민 중에서 65세 미만의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로제트 주민 역시 미국 평균의 반도 안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독다절 등에는 로제트 주민들이 대부분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니까 체중의식 다이어트를 하고 올리브 오일도 많이 먹으면서 체중을 유지했겠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단순히 식단의 문제였다면 로제트 마을이 그렇게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사실 울프 박사가 조사한 결과는 그 반대였다. 로제트 주민들도 심혈관 대표적인 또 생활 습관을 고스란히 갖고 있었다. 그들은 평소 고기도 많이 먹고 운동은 하지 않고 또 음주와 흡연도 즐기는 등의 평균 스타일, 심지어 혈압 사이도 없었다. 평소 올리브 오일은커녕 돼지 기름을 주로 섭취했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역시 미국인 전체와 대조해 봐도 별 차이가 없었다. 사실 유전적인 요인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가설이다. 로제트 마을 사람들은 다들 고향인 이탈리아와 같은 마을에서 이주한 주민들이고 대부분 마을 안에서 배우자를 찾아서 결혼했기 때문에 우연히 심혈관 질환이 걸리지 않는 유전자 부를 공유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울프는 원래 로제트 마을에서 태어나지만은 어렸을 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혈관 질환, 유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조사했으나 미국 성인 평균과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뿐만 아니라 식습관이나 운동습관, 지방섭취, 흡연, 혈중, 콜레스테롤까지도 로제트 토박이들과 로제트에서 태어나지만 다른 곳으로 이사간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유전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면 대체 로제트 마을의 사람은 왜 일찍 죽지 않았던 걸까? 실마리는 울프 박사에서 풀렸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사람들은 삶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었다. 검소하고 담박하고 단순한 삶을 범죄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부유한 사람은 기꺼이 베풀 줄 알았고 가난한 사람은 흔쾌히 주민의 도움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2,000명이 사는 마을에 낚시나 사냥, 독서, 스포츠 모임 등 무려 20여 개가 있으며 한 지붕 아래 3대가 함께 모여 사는 집이 많고 스스로 마을 잔치를 하는 일정의 학대 가족처럼 살고 있었다. 결국 끈끈한 사회적인 연대는 주민들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고 장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게 울프 박사의 결론이었다. 로제트 효과가 사라진 이유는 오늘날 로제트 마을 사람들은 계속 심장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을까? 예측하기도 그렇지 않다. 울프 박사 이후에 로제트 사람들을 25년 동안 추적 연구한 결과를 1989년에 다시 발표했는데 해당 논문의 결론부터 부분은 이렇다. 가장 놀라운 사회적 변화는 주민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로제트 마을에서 금기시되어 온 과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과시가 악마의 주목을 받게 했다고 믿었는데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믿음을 뒤로하고 경쟁적으로 자신의 부를 주변에 과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보단듯이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녔으며 그로 인해서 시시콜콜한 서로를 비교하는 경쟁하는 문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실제 로제트 마을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이 일거리를 찾아서 다른 곳으로 떠났고 그 자리를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채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과거가 끈끈했던 공동체 문화는 실종되고 말았다. 결과로 이제 로제트 마을은 옆마을과 똑같은 동네가 되었다. 최근 수십 년간 비만 인구가 증가하면서 당뇨, 심혈관 그리고 암이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폐렴과 같은 감염병과 죽는 비율이 줄어들고 대사질환과 생활습관으로 인한 질병으로 죽는 비율은 전체 사망자의 67%. 로제트 마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내가 어렸을 때 시골 동네 모습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둘이니 품앗이니 때로는 가족처럼 때로는 형제 자매처럼 공동적으로는 함께 나눠먹는 이웃들이 많았는데 이웃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울어주었고 기뻐해 주었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명절에 3대가 다 모이는 그것은 드문 일이 되어버렸다. 문화가 사라져버렸고 나 혼자 잘하면 돼요.
TV로 살아가고 그랬을까? 조현병과 우울증, 양극성 장애 등 현대사회 정신질환의 비율이 또 높고 자살률도 높고 우리나라는 OECD 회원 중에서 자살 1위를 5명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현상은 오늘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2020년 기준에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명, 10,000명당 26명이라고 한다. OECD 회원국의 평균은 11명보다도 2.4배의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 자살률 증가를 통계와 함께 더듬으면 사회 양극화, 분화, 파편화된 관계, 입시 및 취업 지옥과 무관하지가 않다. 한국의 자살률 1900 꾸준히 증가해서 2011년에 10만 명당 31.7명으로 최고를 찍고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발판으로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 가쁜 속에서 해결책은 없는 걸까? 이런 관점에서 사회성 호르몬 옥시토신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은 아닐까? 옥시토신 울프 박사의 60년대 로제트 마을과 현재 로제트 마을 그리고 일반 사회 차이를 경쟁대의 현대기로 비교하면서 제시했던 시족의 위력이 빙산의 인력이었을지도 모른다. 자, 이제 옥시토신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옥시토신.